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호 안건부터 제 15호 안건까지 각 안건별 심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호 안건 기수행 의무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사유 2025년 3월 정기총회 이후 이사회 대의원의 의결 사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한 업무는 첨부와 같으며 근본 총회에서 추진받고자 제안원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근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사항 기수행 의무 추진의 건을 의결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현대건설 DH 영상을 보게 된 배경도 그 32페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이사회 그러니까 그 4월 22일 7차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시공자와 저희가 본계약 관련된 공사비 그리고 계약서 마감자재 등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전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그 이후에 대의원회를 거쳐서 오늘 총회에 14호 안건으로 상정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의 내용들은 일단은 저희가 정기총회 이후에 3월 정기총회 이후에 대의원회로 위임된 사항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1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2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사유 장대 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사업비, 사업 촉진비 등을 차입하여 조합원 부담금, 일반 분양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상환합니다. 첨부의 기준으로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며 협약 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첨부와 같이 총회 안건 상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근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내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일단 제가 44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이주비와 사업 촉진비 그리고 사업비 3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주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합니다. 한도액이 그렇고요. 차입 기간은 차입일로부터 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허그 보증 기간 또는 대출 약정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차입 방법 및 이자율은 코픽스 또는 CD금리 플러스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시중은행,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 유동화 회사 및 국내에 지점이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 등의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차입을 하고 허그 보증서로 담보를 하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조합 사업비로 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일괄 납부를 하고 입주 시에 조합원은 이자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자 후불제입니다. 상환 방법은 해당 조합원이 개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 촉진비가 있습니다. 차입 한도 금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의 40% 이내고요. 차입 기간은 차입일로부터 약 86개월. 이건 사업 기간 일정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입 방법 및 이율은 코픽스 또는 CD금리 플러스 5% 이내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허그 보증 담보 또는 시공자 연대 보증으로 차입을 하며 이자율은 대출 협약에 따릅니다. 대출이자는 조합 사업비로 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일괄 납부를 하고 입주 시에 조합원 이자 비용 정산 처리하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상환 방법은 금융기관 대출 협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 분양 수익금 등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비입니다. 차입 금액은 총액이 총 1조 1천억 원 이내고요. 추가 필요 시에는 별도의 결의를 통해서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차입 기간은 차입일로부터 86개월. 이 또한 사업 일정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차입 방법 및 이자율을 보시게 되면 코픽스 또는 CD금리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유동회사 및 국내 지점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허그 보증을 담보로 차입을 하게 되고 이율은 대출협약에 따릅니다. 상환 방법은 금융기관 대출협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 분양 수입 등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위에는 이주비, 사업비 등의 차입 금액, 한도액 및 이율은 추후 사업 추진 여건, 그리고 금리 변동, 선정되는 금융기관에 변경될 수 있고 위 이주비 차입 금액, 한도액은 현행 LTV 기준에 따른 한도액이며 조합원 개별 신용 등에 따라서 다르거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호 안건의 기본적인 거는요. 이제 곧바로 사업비 대출, 이주비 대출, 이주 촉진비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는데 그
금융기관은 선정을 해서 그 계약 체결을 총회에서 할 수 없으니 대의원에서 금융기관이랑 계약을 체결하겠으니 유의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고요. 이주비란 허구에서 보증을 쓰니까 저렴한데 그게 60%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를 위한 이주비는 60% 저렴한데 사업 촉진비 40%, 그래서 100%의 이주비를 다 드린다. 이 40%는 현대건설의 신용을 보강해 준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주비 개념은 이주비 60%에 이주 촉진비 40% 100%까지는 원하시는 조합원님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업비, 기타 이제 여러분의 이자를 내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대출하는 것조차도 계약을 금융권이랑 체결해야 되니 총회를 열어서 할 수 없으니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유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이게 장대비에 굉장히 유리하게 조성되는 게 엊그저께 이제 금리가 2.75에서 2.5% 0.25% 내렸습니다. 또 금년에 한두 차례 더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주비든 사업비든 대출의 이율이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부담이 좀 적어진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완권이 자금의 차이 및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계약 체결은 대의원에 유임해서 신속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완권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회의자로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안건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의 위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우리 조합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장대비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조달에 관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금융기관 입찰을 시공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위임을 하고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사업 촉진비, 이주비 등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수익금 및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상환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을 시 조합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합니다. 세부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호 안건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 안건은 그렇습니다. 장대 비구역은 지방의 한 개 조합일 뿐이고 금융기관이랑 소통해야 하는데 금융기관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이랑 MOU도 맺고 협약도 맺고 금융기관에 어찌 보면 돈을 쓰는 가불관계에서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대건설이 금융기관에 장대비구역에 사업비 이주비 대출을 할 거니 입찰을 하세요라고 현대건설에서 입찰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현대건설을 보고 최저가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현대건설 입찰을 제안하겠죠. 그 입찰 제안한 것을 가지고 현대건설은 그대로 조합에 대의원에 넘깁니다.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에 넘기면 대의원회에서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낮은 금리를 가진 금융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입찰은 현대건설에 맡기고 선정은 대의원에 유임해 주세요 하는 안건입니다. 네. 3호안건 그 의결 사항만 마저 낭독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의 유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3호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회의자료 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안건 허그 사업약정 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조합, 시공자, 금융기관, 허그 간 사업약정을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 허그 사업약정 체결 위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대의원에 위임해달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허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조합과 시공자, 금융기관, 허그 사자 간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대의원에 위임해달라는 것이 4호 안건입니다. 제4호 안건 관련해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5호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47페이지입니다. 제5호 안건 허그 일반 분양 고분양가 조정에 대한 확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정비 사업비, 그러니까 이주비, 사업비를 합리적인 금융주권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정비사업비 대출 보증 상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정비사업 PF를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출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접수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 허그 일반 분양분 고분양가 조정에 관한 확약이 필요하며 이를 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일반 분양분 고분양가 조정에 관한 확약은 회의 자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사항 허그 일반 분양 고분양가 조정에 대한 확약의 건을 의결합니다. 5호 건은요. 다행스럽게 장대비는 고분양가 조정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권이죠. 과거에 대전이 막 한참 분양가가 상승하고 아파트 붐이 일어났을 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숭어리샘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돼서 1,000만 원대 중반 초반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어갖고 이제 후분양을 진행을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방의 분양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서울만 오르니까 서울 쪽 강남 쪽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데, 대전은 아마 올말 내년부터 조금 회복해서 우리가 분양할 내년 후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관계가 없는데, 허그에서는 어쨌든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혹시 지정되면 그거에 따른 확약을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니어도. 그래서 확약을 내겠으니 승인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 5호 한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호 한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호 한 건 2025년 사업비 예산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사유: 2025년 사업비 예산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 2026년 사업비 예산 의결 전까지 준예산으로 적용하는 것과 사업 추진 중 예산 항목 이외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대의원의 의결로 선집행하고 차기 총회 및 결산 보고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목관 전용을 허용하며 미사용 잔액은 예비비로 적립하여 사용을 하게 되고, 유성초등학교 신축 관련 비용은 장대 ABC 리베라 호텔 유성호텔 시행자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사항 2025년 사업비 예산 변경 의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호 건이 지난 3월에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안을 추가로 4개 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다시피 이주 촉진비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공공요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영업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영업 보상에 준하는 비용을 촉진을 통해서 보상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영업자가 아닌 조합원들은 이주 촉진, 그래서 별도의 비용으로 또 촉진비, 그러니까 신속하게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신속하게 이주를 하시게 되면 이주 촉진을 위한 촉진비를 드릴 겁니다. 그 예산이 70억 반영됐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임시상가 5일장을 열기 위해서 설계나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시상가 설계 기타 비용을 위해서 45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올해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공유지가 대략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380억 세워서 일단은 작년 9월 13일 날 삽시 인가가 났지요. 13일 날 삽시 인가가 나고 국공유지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매입할 도로공원은 우리가 무상으로 양도받지만 우리가 매입할 장옥 기타 예전에 했던 보건소 자리 이런 것들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략 한 350억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그 1년 내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가를 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계약금 한 380억 중에 한 35억 정도 이렇게 현대건설로부터 차입해 갖고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좀 추후해서 되니까 그런 예산을 380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원래는 최종 목표가 77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대략 50만 원 정도, 현대가 769만 5천 원 제한을 했고 720으로 내리는데 왜 4만 원이 붙었을까? 724만 원이 붙었습니다. 근데 거기 4만 원은 720만 원 아래입니다. 더 깎은 거고요. 지작물 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뭐 그 전기, 통신, 지하에 깔린 거 지작물을 공사하기 전에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현대건설이 상가나 아파트는 지작물을 현대건설이 해야 되고, 우리가 막 기반시설, 공원, 도로는 조합이 해야 됩니다. 이중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이 대략 19억 정도는 조합에 줄 테니 조합이 알아서 선정해갖고 지작물 이설업체 선정해갖고 철거하세요 하고 줬고, 대신에 조합이 모델하우스나 아파트 분양 경비가 108억이 있습니다. 예산에. 그 108억은 DH니 우리가 모델하우스 짓고 DH 분양 홍보를 하겠으니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략 따지면은 한 5만 얼마,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깎아갖고 4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724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예산, 지작물 이설 예산 30억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밑에 예비비는 전체 늘은 예산의 10%를 예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올 3월 말에 정기총회에서 사업비를 승인받았던 예산보다 좀 증액해서 변경해서 사업비를 세워주세요, 이걸 승인해 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네. 6호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7호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호안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한 처리 방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사업구역 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이를 대위 변제하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임차 보증금 규모는 약 100억 원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주가 지연될 수 있어 조합이 대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비 대출 시 해당 용도 대출로 처리하고자 총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은 회의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사항: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한 처리 방법 의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물론 이제 조합원님 중에 임차인을 임차 보증금을 뭐 안 내주실 분은 없으시겠지요. 근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조합이 먼저 신속한 이주를 위해서 영업 세입자를 임차 보증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조합원님께 받겠다. 그래서 사업의 신속성을 좀 기하겠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자 이주, 영업 세입자 이주. 조합원님들이야 다 적극적으로 이주하시겠죠. 그래서 청산자 이주와 영업 세입자, 특히 영업 세입자 이주가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5일장 사람들은 저쪽에 자리만 마련해 주면 무조건 이사를 가니까 5일장 크게 문제가 없고요. 노점상들은. 그래서 임차인들의 영업 세입자의 이주가 가장 큰 화두로 사업의 신속성을 제외하는 요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들을 빨리 협의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먼저 조합이 있는 돈 주고서 내보내겠다. 그리고 추후에 임차보증금을 받은 조합원님께 이거 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하겠다, 이 얘기. 그걸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네. 7호안건 관련 질의하실 조합원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8호안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제 8호안건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관리처분 인가 시 이주를 시작한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이주비 금융비용, 공사비 물가 상승 등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미이주자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일괄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고 지출되는 비용, 지연 기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하며 세부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 세입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배상 청구 등 세부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합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사항: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 건을 의결합니다. 네. 총회 상정에서 안건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요. 신속하게 이주하기 위해서 대의원회에서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법적 조치도 하겠습니다.
신속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법률 진행에 대해서 대의원에 유임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8호안건 관련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호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제9호안건 현금 청산자 사업경비 부과의권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우리 조합은 2024년 3월 관련 법령 및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 현금 청산자로 확정된 날까지 지출 및 지출이 확정된 사업 경비를 부과하고 부과할 대상자와 부과할 사업 경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조합정관 제42조의 2를 신설 개정하였고 2025년 2월 15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에 따라 현금 청산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정관에 따라 사업 경비와 개인별 부과금을 대의원회 의결로 산출하였으며 총괄 내역을 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은 종전자산 총 금액이 저희가 4,514억 정도 되고요. 청산자의 종전자산 금액 비율이 32.9% 정도가 됩니다. 32.93%입니다. 그의 사업 경비가 311억 4,657만 3,753원이고 사업 경비의 부과 금액 비율은 6.8993%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본 부과금은 청산자와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사업비 및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부과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의결사항 현금 청산자 사업경비 부과의권을 의결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쓴 비용들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나 기타 법에 의해서 청산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311억 4,657만 3,753원입니다. 근데 조합원의 전체 청산자와 전체 총 종전 자산 가치는 4,514만 4,514억 4,247만 4,950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산자의 종전이 1,486억 5,490만 2,140원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청산자한테 부과할 금액은 102억 5,621만 4,535원입니다. 그리고 각 청산자한테 부과할 비율은 6.8993%입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읽냐면요, 의결에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재건축과 달리 반대하거나 동의 안 했다고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닌 게 아닙니다.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과거에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참여를 했든 모든 분들은 다 조합원이고요. 조합원은 정관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관에 기타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지만 정관에 기타 사업비를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은 정관에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을 부과하겠다고 정관 변경을 했고 그 정관 변경에 조합원님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관이 통과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조합원 쭉 왔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청산한 조합원까지. 근데 그 청산한 조합원이 그걸 알매도 청산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조합은 대법원 판례와 정관에 의해서 청산 금액의 6.8993%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청산자분들께서 이제 이것이 이의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총회를 통해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그분들은 청산하기 전까지는 조합원이었고 이 내용을 알면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정관의 내용을 알면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도 정확하게 법 절차를 지켜서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또 하나가 그 중에서 계속 진행을 했고 청산하신 분 중에는 임의 배당을 받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조합이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어 가셨죠.
또 다른 지역보다 틀리게 우리는 그 4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대전에 전국적으로 장대 B구역의 뭐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 토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게 없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400억을 써가지고 상승을 한 이익이 있고요. 반대로 해서도 조합원이고, 참여하신 분 중에는 조합의 모든 사업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참석 수당도 받아가시고 의제 배당도 받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러므로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 경비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6.8993%의 사업 경비를 부과하는 것이 이익인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감해주고 이익을 더 챙기는 것, 나머지 조합원들 이익을 챙기는 게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사회에 위임해 주셔서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이주를 시키는 게 이익인지 판단해서 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라고 하는 안건이 구안건이에요. 부과를 하는 건 맞고요. 사업 경비를 부과를 하는 안건에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건 맞고, 두 번째로 그 부과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세요 하는 안건이 구안건입니다. 네, 이 구호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10호안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제10호안건 현금 청산자 보상합의 이사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현금 청산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의 감정평가 법인, 청산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 대전광역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 3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재개를 신청하기 전에 합의에 이르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액 합의 및 합의서 체결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추후 총회에서 추임받고자 합니다. 의결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의결사항: 현금 청산자 보상 합의 이사회 위임의 건을 의결합니다. 10호안건은요, 제가 어제 시청 가서 2시간 그 청산자 대표자 5명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전시 결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뻔했어요. 3인이라고 돼 있어서 그들은, 청산자분들은 대전시에서 추천하지 말아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어요. 조합에도 공문을 보내고. 근데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과거에는 사업 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쯤에 2005년 정도에 청산자가 좀 불리하니 청산자가 그 추천한 평가사를 조합 시행자 추천, 청산자 추천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법이 또 하나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청산자가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공정하게 관할 시도 지사가 공정하게 평가사를 하나 선정하는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시에서 추천한, 그래서 세계 평가사가 평가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 그것을 합당한 보상가라고 판정하게끔 만든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시에서 추천한 게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시에서 추천하지 말고 우리가 추천한 거, 조합이 추천한 거 둘만 하자라는 개념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고, 뭐 시 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0분의 주장이고요. 460분은 첫 번째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 하는 것보다 3분이 하는 게 공정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 편, 청산자 편도 아니고 조합 편도 아니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이게 합당한 공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그들도 합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토지 건물을 사는 우리 조합원님들도, 460분의 조합원님들도 그들한테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 가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시에서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시도 굉장히 많은 고민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공정함에 관련한 방점을 찍고 시 추천 평가사, 조합 추천 평가사, 그쪽 청산자 추천 평가사 해갖고 3개 평가사가 평가해서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누구의 편도 아니고 평가사는 그들에게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합도 조합원님들이 사실은 그분들은 토지 건물을 저희한테 넘기지만 조합원님들은 460분의 미래 사업을 담보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 토지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꼬아서 대출을 통해서 꼬아서 그분들한테 지불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고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한번 확정돼서 비용을 받고 나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드리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이자도 내가면서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함이 중요하거든요. 인정할 만한 공정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추천한 평가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유리하게 할 거고 조합이 추천한 평가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합에 유리하게 할 것인데 시 추천 평가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토지 보상, 건물 보상의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되었고요. 시포항권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보상 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합의를 할 예정.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90일 이내에 보상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0일 내에 보상 합의가 안 되면 9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수용 재결하거나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90일 이내에 보상하기 위한 신속함이 중요하므로 그 보상 합의를 이사회에 유임해 주세요 하는 안건입니다. 네, 10호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 계시면 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1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제 11호 안건 임시상가 관리규약 제정 및 조합원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임시상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임시상가 관리 규약을 총회 의결로 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상가 분양을 신청하신 조합원에게 1개의 점포를 배정하고 매매, 상속, 증여 등 권리 변동 시에 배정 자격이 승계됩니다. 배정 점포를 재임대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요. 관리비를 부담하고 임시상가 중에서 2개 점포는 5일장 관리와 상가 관리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최종 임시상가의 배정과 구체적 임시상가 축조 계획은 대의원에 위임을 하고 본 관리규약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한 대의원에 위임을 합니다. 본안건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사항 임시상가 관리규약 제정 및 조합원 배정의 건을 의결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없는 임시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5일장을 하다 보니까 5일장 100년 전통 5일장을 공사 기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비용과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임시상가를 짓고 5일장을 짓기 위한 형태로 합니다. 근데 이게 조합원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사업은 오늘의 축제의 주인공이신 여러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상가 또한 운영 규정 자체가 조합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성.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영업 보상을 하면 이중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 보상 끝나고 나면 임시상가의 배정을 못 받습니다. 조합원한테 배정을 해드릴 거고 그 영업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조합원한테 임대를 얻으시면 돼요. 조합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짜여져 있고요. 저쪽에 그 천변 먼저 우선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략 5,000평 정도에다가 공원 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임시상가가 사업비 예산 40억 세워놨죠. 그 45억의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임시상가를 짓고 거기에 조합원을 배정을 하는데 그 조합원은 주택만 신청하신 조합원님이 아닌 여기에서 상가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임대를 놓으시려고 하는 조합원님한테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조합원 분양을 할 때 그 많으신 조합원님들이 이제
상가에 대한 신뢰 하락 또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100명 이하로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종의 상가하고는 약간 달라요. 쭉 세종에서 반석으로 넘어오다 보면 반석 좌우측으로 1층에 상가가 빈 데가 없어요. 대전은 세종은 뵀어도 세종은 상가가 많이 공급됐지만 대전은 자생적인 아파트 짓고 주택 진 다음에 상가가 생겨난 거라, 그리고 인구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상가가 빈 데가 많이 없고요.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리징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임대를 관리해서 임대인을 그 뭐 용역을 줘갖고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뭐 몇 년 동안 2년 3년이고 계속 용역에 접촉해갖고 영업을 하실 조합원님 빼놓고는 임대를 오실 분을 임대를 놔드리고자 노력을 할 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대비는 대전에서 최고의 상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대략 한 4, 5년 정도의 임시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마 바로메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5일장이 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5일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임시상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운영 규정,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을 오늘 총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네, 11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12호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호 안건 이주 촉진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사유: 우리 조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시 전체 조합원께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고자 총회의 안건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은 약 70억 원이고요. 지급 대상은 영업조합원 약 80명 손실보상 감정평가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영업의 조합원 약 380명 이주 촉진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단 영업조합원의 손실보상액은 조합이 선정한 제2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 방법 및 차등 적용 여부 등 세부사항은 이주계획 수립 시 대의원회에 위임하며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본안건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결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사항: 이주 촉진비 지급의 건을 의결합니다. 12호 안건이 아까 제가 예산 사업비 변경할 때 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보상 대신에 이주 촉진의 개념으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두 개 조합이 선정한, 옛날에 선정한 감정평가 제1 중앙평가법인이 영업보상 평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이주 촉진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금액은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평가사가 산술평균한 금액이 이주 촉진의 비용으로 이제 드리고, 영업보상 개념의 이주 촉진은 한 80분 조합원이 계시니까 그분을 뺀 나머지 380분한테는 신속하게 나가면 이주 촉진비 드리겠다. 그게 이제 예산 70억입니다. 네, 12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 13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 13호 안건 무허가 건물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사유: 조합원 분양 신청 시 무허가 건물이 다수 확인되어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유권 확인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증빙 방법이 유성구청에서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주 및 철거 등 착공 전 진행할 단계에서 신문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이외에 명백한 제3자의 소유권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재지번 조합원의 종전 감정평가 금액에 합산하여 권리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정 대상자는 약 20명이고요. 약 5억 원으로 대상자와 금액은 대의원회에서 확정하고 총회에서 추인받고자 합니다. 본안건 역시 전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결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내용: 무허가 건물 처리의 건을 의결합니다. 13원 건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장대비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조합원님이 계십니다. 대략 20분 안쪽으로 계신데
이분들을 평가해서 종전자산에 산입해드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분들이 명확하게 무허가 건물이 내 거다라고 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략 전체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5억 원 정도 아래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분 공고 2주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증빙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 평가한 금액을 2주간 공고를 내고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분한테 종전 가치에 산입시켜 드릴 테니 조합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세요 하는 안건입니다. 전체 금액이 5억 안쪽이에요. 네. 일단 13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 14호 안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69페이지입니다. 14호 안건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권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우리 조합은 2022년 2월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9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른 설계 변경, 층수 상향 및 연면적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규 기준 변경,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가격 인상 및 에스컬레이션 등 사유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변경 요청과 공사도급 본계약서 안이 제시되어 조합 이사회에서 약 4개월에 걸쳐 시공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추가 공사비 인하 요구, 본계약서 안 문구 조정, 마감재 변경 등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한 시공자와의 공사비, 계약서 마감재 등에 대하여 총회에서 조합원님의 승인을 받아 시공사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사항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네, 요 뒤에 그 첨부 서류는요, 그 현대건설 이재용 부장을 통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 듣기 전에 이제 지난 3월 총회에서 설계 변경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이제 54층의 지하 7층을 53층의 지하 6층으로 바꾸고 대략 시공비를 1,000억 이상, 한 1,300억 정도 아끼는 개념.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지금 69개월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5년 가까이, 뭐 5년 안쪽으로는 안 되지만 최근에 49층도 이제 5년이 걸리니까 5년 안쪽은 안 되지만 5년 가까이, 5년 뭐 1개월에서 3, 4개월 사이, 한 6개월, 7개월 당기는 것, 그것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장 나오기 전에 현대건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공사 기간, 조합원이 빨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일반 분양자들이 또 문제입니다. 일반 분양자들이 이제 우리가 착공을 하고 한 3에서 6개월 지나서 일반 분양을 할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이유는 5년 이내 입주하고자 일반 분양자들한테 5년 이내 입주합니다, 4년 몇 개는 입주합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착공하고 나서 구청에서 분양 확정을 받아야 돼요. 분양가 확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 3개월 걸려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착공을 하고 5년 이내에 입주합니다 하고 홍보를 해야지 일반 분양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내년 후년 중 정도의 일반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전에 이재용 부장이 올라오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하면 지금 69개월이 최소한 6개월 땡겨서 63개월, 그러니까 5년 3개월, 그러면 5개월 착공하고 5개월 뒤면 4년 8에서 10개월 정도에 입주하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조합원은 조금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올라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 연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5년 내에 지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면 아마 현대건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돌과공사해야 돼요. 왜냐, 야간공사하고 인건비 2배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공사비 더 주세요 할까봐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최선을 다해 발휘해 갖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압박하고 부탁하면서 올라와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건설 이재용 부장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팀의 이재용 부장입니다. 아까 총회 시작할 때 보신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저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3년 전에 시공 선정된 이후에 많은 내부 외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중동 분쟁에 따른 원유가 인상 등,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따른 관세로 인해서 많은 지금 원자재 자재비랑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0% 정도 모든 현장이 에스컬레이션 적용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공사비,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공사 뽑을 때는 지상 제가 49층, 지하 4층으로 시공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설계 인허가가 나기 전이었죠. 입찰을 위한 설계 도면이었고, 이제 건축 시행 사업 시행을 거치면서 지상 54층에 지하 7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타 도정법이라는 주택법 관련된 법규들이 많이 바뀌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총회 책자를 다 갖고 계시지는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작년 12월에 조합에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7천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7천억을 요구를 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수차례 이사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 1,000억 정도가 인하가 되는데요. 그 1,000억 중에 대부분은 물가 상승 부분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시공사 선정할 때 저희가 시공 선정하고 2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안 받겠다 하는 부분이 한 7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기타 또 조합의 어떤 공사비 부담, 왜냐하면 대전에서 이제 물론 서울에서는 DH 아파트는 무조건 다 평당 800이 넘습니다. 평당 800이 넘는데 저희가 이제 대전의 어떤 분양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759만 원에 공사비 증액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추가로 저희가 1,000억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분이 1,000억이 인하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사가 원가가 올랐는데 그만큼 이익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1,000억이란 원가 인상분을 저희가 감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면적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한 4만 평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원래 조합이 하게 돼 있었습니다. 조합이 신탁사랑 같이 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신탁사 계약 해지가 됐죠. 해지가 됐고 저희 현대 DH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를 전문적인 분양팀 인력이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걸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조합 사업에 잡혀 있는 아파트 분양 경비가 저희 공사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지자물리 설비가 구역 내는 원래 현대, 구역 외에는 조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설 관리권자와 어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20억 정도 금액을 제가 조합에 감액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지자물리 시설을 관리하시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사비가 원래는 769만 원 제시를 했는데 720만 원으로 거의 한 1,023억 정도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분양 경비 등이 추가돼서 최종 724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대부분 800만 원대 공사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전에 또 700만 원대도 공사비 부분에서 물론 대전 시민 조합원님께서 좀 부담이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고 이제 계약서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가 왜 3년 전에 많이 바뀌었냐? 그때는 저희가 가계약할 당시는 신탁사가 있었습니다. 신탁사가 뭘 했냐면 조합 사업비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양과 관련된 업무도 이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고 저희 현대는 단순히 공사만 해라. 그래서 단순 공사를 위한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근데 이제 신탁사 계약 해지가 되면 신탁사 빠지면서 이제 현대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가 자금 조달도 저희가 조합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고 분양도 저희가 아파트 분양 성공적 분양을 위해서 실무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기존 대비 달라진 게 기존 계약서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이번 본계약서에는 자금 조달 그리고 분양, 조합 분양, 일반 분양 그리고 조합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입주까지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하나 있었던 게 마감재 부분에서 기존 저희가 조합은 특화 마감재를 제시를 했었죠. 거기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일부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뭐 주방 가구라든가 기타 뭐 그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 또는 LG였는데 LG전자 오브제 고급 프리미엄 가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변기 그다음에 뭐 위생도기 그리고 제가 방충망도 일반 방충망에서 안전방문 방충망 저희가 초고층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합 이사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게 저희가 조합 특화 마감재는 조합원 분양 세대 조합원 수 기준으로만 저희가 제공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458세대죠 조합원 분양. 근데 문제가 이제 1+1을 신청하신 분들이 45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저희는 조합원 기준으로 458세대만 제공하면 되는데 저희 이사님 감사 임원분들이 저희를 계속 설득을 하셔서 협상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 1+1 45세대까지 추가로 무상 제공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이제 조합장님이나 임원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꽤 되거든요. 이 상당 이 마감재 저희가 특화 품명이 거의 한 30개 됩니다. 30개 되는데 공사를 따지면 꽤 되죠. 5천만 원 정도 세대당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1+1 세대까지 포함해서 총 503세대를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5개월 동안 많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조합 그리고 또 특히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 원래 표준도업 계약서가 이제 저희 현대건설이 재개발 모든 현장에 쓰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근데 조합장님이나 임원분들께서 계약서 중에 30가지 조항을 좀 더 조합에 유리하게끔 변경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조합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 계약서 조항 30가지가 좀 더 조합에 유리하게끔 수정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사비, 계약서 마감재까지 해서 5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여튼 물론 이 계약서 협상이 끝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재개발 사업 하다 보면 시공사랑 가계약이 있고요. 시공사 뽑을 때 그다음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본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분양 직전에 하는 마지막 변경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본계약 두 번째 단계까지 오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 그 3단계 변경 계약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2주 철거하는 동안 설계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조합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최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주 하는 기간 동안 병행을 해서 사업 기간에 어떤 지연 없이 병행을 해서 2주 철거 기간 동안 설계 변경을 마무리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또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또 저희가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 협의가 마무리가 돼야지 원활하게 착공이 분양이 가능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마지막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2년 뒤에 착공 직전까지 설계 변경을 통한 마지막 최종 계약이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최종 또 조합 이사님들하고 조합장님과 협상을 해서 저희 조합원님이 만족할 수준의 변경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저희가 이 계약 협상이 다른 뭐 현장들 보시면 많이 그 난항을 겪습니다. 공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서 문제로 해서 뭐 1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상당히 그래도 저희 현대도
대전 최초의 DH 현장이고 하니까 말함대로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과 어떤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합 요구안을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생각보다 빨리 6개월 만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처분 총회 잘 끝내시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이주를 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빠른 이주와 철거를 통해서, 물론 뭐 아시다시피 착공 때까지 공사비는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착공만이 조합원님들이 공사비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분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빠른 이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재개발 이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이 사업 기간 중에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주입니다. 이주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2년 걸리는 조합도 있고요. 뭐 6개월 만에 이주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를 조합원님과 이 세입자분들이 얼마나 빨리 이주를 하냐에 따라서 빠른 착공이 가능하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합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인허가 기간의 절차가 길어지는데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핵심적인 것만 받아오고 나머지 자잘한 것은 주자, 이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서 5월 안에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장대비는 2022년도에 그 대전시로부터 축진계획 변경 고시를 받고 나서부터 요입땡을 한 겁니다.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인가까지 3년 안에 초고층을 진행한 것은 정말 조합원님들의 열렬한 지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최단 기간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최단 기간 진행하는 동안에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시간의 유한함입니다. 시간은 가는데 이것을 이 안에서 똑같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느냐, 한 가지 하고 또 하고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장대비는 계속 2트랩, 3트랩, 4트랩으로 요일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합니다. 그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 신탁 대행으로 신탁사가 있을 때 신탁사는 그때 당시에 뭐 지방 분양 시장이 안 좋고 공사비 물가가 확 오르고 분양가는 떨어지니까 설계 변경을 지금 시점에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한테 물어봤죠. 신탁사 어떻게 할까요? 자릅시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참석 인원의 97%를 동의하셔서 신탁사 잘랐죠. 그리고 오늘 관리처분 인가를 하고 설계 변경은 그 설계 변경은 이제 이주할 때 하는 겁니다. 2트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도 안 늦추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신탁사가 엉망이 됩니다. 막 재정이 엉망이 되고 신탁 방식이 책임준공 때문에 확약 때문에 마이너스 나고 신탁 방식이 안 좋다고 막 언론이 납니다. 이게 뭐 과거에 시공사 자를 때도 장대비 조합원들은 선견지명이 있다. 근데 신탁사를 해제하니까 또 선견지명이 있다. 막 이렇게 장대비 조합원들이 운이 좋다가 아니라 너무 열렬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빠른 시일 내에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탁사를 해지하고 나서 신탁 수수료를 안 주니까 비례율이 종전이 이렇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종전 전체 가격은 1,90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 4,500, 4,6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의 비례율이 나온다는 건 신탁 수수료 400억을 안 주기 때문이고 신탁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랑 시공비 협상을 잘한 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이버를 찾아보면 장대비의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3천만 원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3천이면 또 수익이 늘어납니다. 2,650에서. 그러니까 기대를 좀 갖고 또 설계 변경이 시공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공비를 낮추는 1,000억 이상 낮추는 개념, 시공 기간을 줄이는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철거 기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잠시 사업시행 인가 변경, 관리처분 인가 변경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더 걸리느냐? 안 걸리죠. 이주 철거 기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잘
14호 안건 시공자 도급계약 본계약 체결은 잘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고 드립니다. 네. 14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 15호 안건 123페이지입니다. 115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호 안건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2025년 4월 18일 제6차 이사회 및 2025년 4월 25일 제5차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공람 진행한 관리처분 계획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중 제출된 의견은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인가 신청 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람안은 조합원 분양 세대수 및 평형별 배정 세대수의 변동, 분양 자격의 변동, 수용 대상자의 증감, 그리고 항목별 사업비 내역의 규정 등 인허가청의 인가 내용,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등에 의해서 계획안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조정하여 비례율을 변경하지 않고 별도의 공람 및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은 2024년 대전시 조례 개정 전 조합원에게 2분의 1 분양이 가능하였고 이 내용은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근본 관리처분 계획 및 인가와 추후 설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은 조합원에게 건립 가구수의 2분의 1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안건 역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결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의결 사항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네,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의 건은 한 달 전서부터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모든 조합원의 종전 총후 자산 가격, 여러분들의 그 종전 총후 자산 가격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내가 평균 1,690으로 알았는데 왜 내 가격이 달라졌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1,690에 합니다라고 종후 자산 평가를 안 했어요. 종전만 한 거죠. 근데 종후 자산 평가를 했더니 왜 여러분들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다 보면 저층은 분양가가 좀 낮고 중간층은 적정하고 좀 상층은 분양가가 높아 배정하는 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님들 그 8사형인 37평 정도 받으신 분들하고 104인 46평 받으신 분들은 1690보다 좀 다운이 됐을 거예요. 조금 104형은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8사형은 조금 더 많이, 대신에 134형은 한 5천 정도 올랐을 거고요. 평균보다. 그다음에 그 위에 분들은 펜트 받으신 분은 3억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 평균보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일반 분양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도 변동이 있고 종후자산 평가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더 가치가 높은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합원님들 84형, 104형을 받으신 대략 300명 이상 분들은 평균 1690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평균이 1690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형태에서 관리처분 의결의 안에서는 조합원님들한테 우선 배정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일 앞동에 15층 이상을 배정한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설계 변경을 해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동 제일 앞에 좌측에 1001동, 1009, 1008, 1007동에 15층 이상으로 배정을 하되 혹시 저층을 원하시는 조합원이 있다면 저층으로 배정이 드려도 됩니다. 대신에 이것은 대신에 조례에서 추첨하도록 돼 있어서 전산 추첨이 됐든 뽑기 추첨을 해야 될 예정이고 그 시기는 언제냐? 모델하우스를 짓고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살 평형의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할 겁니다. 동호수 배정.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전체적으로 의결의 권한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 의결을 하고 요 안대로
오늘 통과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설계 변경을 하면 조금 세대 수가 좀 바뀌고 줄을 겁니다. 뭐 칠사형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업시행의 변경, 내년에 사업시행의 변경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해왔던 54층의 지하 7층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일단 속기록에 기입하기 위해서라도 안에 그 관리처분 계획을 제가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처분 계획 안에 일단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사업 규모 등은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저희가 작년 9월 13일에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종전평가 금액과 종후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들, 각 감정평가 금액들이 현재 사업계획,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124페이지와 125페이지 같은 경우가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3조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같은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국공유지가 제외됩니다. 도정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 하나감평과 미래감평,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평가 금액을 보시면 토지가 3,239억 3,310만 4,055원이고 건축물이 478억 1,317만 1,895원이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이 796억 9,619만 9천원으로 총 합계가 그러니까 하나감평과 미래감평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의 합계는 저희가 4,514억 4,247만 4,95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에 대한 평가 금액이 되겠고요. 종전 토지 등의 면적 그리고 평가 금액 중 다음의 면적 및 금액은 비례율 산정할 때 합산을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수계약 체결 내용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국공유지 점유 사용 연구권자 중 매수를 신청하신 자 토지 면적은 417.5회배고요.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18억 9,775만 500원입니다. 추후 매수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 등의 면적 및 평가 금액 중 다음 면적 및 금액은 비례율 산정 시에 제외가 됩니다. 보시면 현금 청산자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22,327.47m제곱 그리고 건축물은 22,927.34m제곱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1,486억 5,490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청산자가 점유한 국공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점유지는 조합이 매수를 하도록 됩니다. 4번 비례율 산정 시에 적용할 종전 토지 등의 평가 총액은 분양 대상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토지 등의 총 평가액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수 계약의 체결에 따른 내용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공람 기간 중에 공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 또는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청산 대상자의 변경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합산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분양 신청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이 금액이 3,027억 8,757만 2,810원이고요. 국공유지 점유 연구권자 중 매수를 신청하신 분들의 금액은 18억 9,775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율 산정 종전가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3,046억 8,532만 3,31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는 현금 청산자의 금액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일단 국공유지의 처분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로 제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제5조 분양설계 기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면적 조례 36조와 제1호와 2호 내용입니다. 보시면 종전 토지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 토지별 지적 공부에 따르고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 연구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에 따라서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에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은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승량 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 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서 인정된 점유용도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내용이기 때문에 5조 사망 사항은 넘어가게 되고 6조입니다. 6조 분양 기준 가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분양 기준 가액의 산출은 첫 번째,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물 시설의 분양 기준이 되는 분양 기준 가액의 산출은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보시면 추정 비례율입니다. 추정 비례율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게 되는 부분은 구역 내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 시설의 총 추산액,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전평가액으로 나누어서 백분율한 것이 비례율이 되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추정 비례율 산정 내역은 저희가 수입 보시면 3조 393억 3,246만 5,427원에서 총 사업비인 예상 사업비입니다. 2조 7,102억 5,808만 7,098원을 제외한 금액을 종전평가액인 3,046억 8,532만 3,310원으로 나누어서 백분율한 결과가 108%가 됩니다. 이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종전가액과 비례율을 합산하면 그것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 소유 토지 잠깐만요. 여기 이제 그 6조의 그 3번에 보면 추정 비례 산정에서 이제 수입이 3조 393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수입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 있다가요.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께 이주비 대출의 이자를 내준 것을 돌려받는 금액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총 수익을 말한 거고, 비용은 거기에 조합원님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내준 것 그 비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주비 이자는 후불제로 돼서 비례율이 108%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주비 이자에 대한 이자는 이제 사업비에서 냅니다. 어쨌든 모든 비용의 이자는 조합이 내니까. 대신에 이제 혹여 이주비를 100% 안 빌려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자를 좀 아끼신 분들한테 추후에 이제 조합은 그거에 대해 개별 조합원한테 감안을 해서 뭐 판단해 갖고 이렇게 더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3조 이상 벌자나 분양해서가 아닙니다. 전체 수입이에요. 전체 수입. 뭐 임대를 매도한 것에 대한 비용 수익까지. 임대를 매도를 하면은 비용보다 더 많이, 비용이 만약에 한 600, 700억, 700억이면 임대는 한 3, 400억 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수익 다 포함한 거고, 이자를 들였다가 다시 나중에 환급하는 비용까지 다 한 게 3조 39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합원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은 현재 추산으로는 3조가 넘지 않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이 총 사업비 역시 저희가 최초 사업을 개시한 날짜로부터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고 해산 청산하는 시기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추산한 액으로 저희가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총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가 첨부 자료를 참조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자금운용계획서의 소요비용, 추산액, 총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비례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비비로 조정하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을 하고, 추후에 사업계획 변경, 그 설계 변경, 일반 분양 등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건축시설 및 분양 예정 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회의 자료로 가름을 하는데, 현재 이 회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 지분, 그 대지권, 그리고 분양 면적은 추후 사업 시행 변경과 확정 측량 등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분양 예정 대지 및 건축 시설들의 추산액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과 보류지, 일반 분양이 있고 각 수입원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수입의 산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시설 그리고 임대 아파트 매각, 후불제 이자 환입, 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합해서 저희가 3조 393억 3,246만 5,427원이라는 금액이 수입으로 총괄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판매 시설의 호수는 현재 추정 중인 설계 변경 그리고 상가 MD 확정에 따라서 호별 면적 및 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수입 금액은 총 계약 면적 주장 포함해서 분양 신청한 면적을 환산해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판매 시설 그 보류지는 계약 면적의 1.23%를 반영을 한 것이고 판매 시설 계약 면적 대비 평당 분양 추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에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판매 시설에 대한 수입원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41페이지 조합원 아파트 보류지를 포함한 분양 수익금은 보시는 것처럼 4천억 약 4천억인데 4,009억 8,712만 3천 원을 저희가 분양 수익금으로 추정을 했고 이 세대수 보시면은 1사형부터 시작해서 167PH까지 쭉 되어 있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하신 조합원 분양과 1+1 그리고 보유지에 대한 수입 금액을 쭉 적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세대수 및 조합원 분양 수입은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과 관리 처분 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분양 세대수 증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두 개 감정평가사 법인의 산술한 평균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현재 이걸 보시면 조합원 분양 1690에 일반 분양 2651 때 수익이 분양 수익이 2조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판단하시는 게 분양 수익이 3조 된다가 아니라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팔고 기타 비용 나간 걸 환입해서 3조가 되는 거고요. 그 3조의 비용을 빼니까 정확하게 예상 수익이 240억인 거예요. 그래서 240억을 우리 조합원 전체 종전에 3천억으로 나누니까 8%의 이익이 있구나. 그래서 비례율이 108%에서 10억이신 분한테 10억 8천만 원의 권리가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240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자의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은 비용이 줄어들고 비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비가 더 많이 나가면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적정하게 내보내고 수익을 뭐 2,650을 2,700, 800, 3,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비례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이주와 넓은 홍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서민의 부의 이동 사다리라는 개념의 홍보를 통해서 분양 대박을 친다 그러면 그리고 대략 3천 정도의 분양 대박을 친다 그러면 뭐 7만 5천 평이 100만 원만 해도 750억, 200만 원은 1,500억인데 3천억에 1,500억이면 비례율이 5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보니까 그렇게 따져 주셔야 되는 거고요. 비용을 최대한 앞으로는 좀 낮추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사업이 전체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막상은 3조 매출에 뭐 1, 2천억 남는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3조 매출에 240억 남아서 비례율 108%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일단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입 약 4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142페이지 같이 보시면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 가격 결정 및 분양 수익금은 저희가 평당 2,650만 원을 대입을 해서 보시면 2조 895억 2,500 12,270원이 되고 이 표에 있는 금액과 이 금액 숫자가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에 대해서는 사사오입을 하면서 차등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세대수 및 일반 분양 수입은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과 관리 처분 인가에 따른 일반 분양 세대수의 증감 그리고 향후에 일반 분양 당시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수익금을 확인을 하셨고
1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판매 시설 분양 및 분양 가격 수익 금액이 보시게 되면 1,870억 7,595만 1,770원입니다. 내용은 도정법에 따라서 유성구청장이 선정한 하나간평 그리고 미래세안 간평 법인이 평가한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일반 분양 수익금은 조합원 및 보류지를 제외하고 평당 분양 추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그 쭉 페이지를 넘겨서 151페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1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각 타입별 조합원 분양 최저가가 있고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분양 금액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한 세대 그 타입별에 대한 최종적인 조합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추후에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동호수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갈 동호수에 따른 분양가액이 최종 확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152페이지부터 진행된 임대아파트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158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안건으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58페이지 현금 청산자 사업 경비 부과 징수 기준 및 추산액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까 저희가 해당 안건을 의결할 때 나온 표와 동일한데, 조합 정관 제42조의 2 현금 청산자의 사업 경비 부담 내용을 저희가 명기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인 산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청산자에 부과할 사업 경비와 청산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서 산출한다. 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금액은 사업경비를 부과할 청산자의 종전자산 비율 프로테이지 곱하기 현금 청산자로 확정된 날까지 지출 및 지출이 확정된 사업경비를 VAT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경비를 부과할 청산자의 종전자산 비율에 따라서 청산자의 청산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급 금액은 청산자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서 사업경비를 부과한 금액을 저희가 청산자에게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159페이지라든지 법률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쭉 회의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할게요. 총회측 아니 이제 8조를 좀 보시면 8조는 도시민 중앙정비법 및 대전광역시 조례 32조 33조에 의한 분양 대상 조합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 기준에 의해서 조합원님께 분양을 신청을 받았고 그 조합원 460분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460분이 전체가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에 그 검증을 받아서 오고 조합과 구청이 협의를 해서 또 일부 청산자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시해 드립니다.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또 법적 검토를 또 진행해야 돼서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네. 쭉 이제 162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타 사항만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본 관리처분 계획안은 예정 사항이며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공람 중 제출된 의견 채택 여부,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 및 평형별 조합원 배정 세대수의 변동, 그리고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의 변경, 토지 수용 청산 대상 조합원의 증감 등에 의해 자금운용 계획 및 비례율 등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총회 소집 및 재공람을 실시하지 않으며 변경 금액은 예비비 등을 증감하여 변동하며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시에 결의받은 비례율은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신청을 하며 차기 총회 시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본 관리처분 계획상의 대지 분양 면적, 지분과 건축시설 분양 면적은 토지 확정 측량 및 이전 고시 시에 그 면적이 변경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확정 측량에 의한 대지 지분의 감소될 수 있으며 감소 시에 조합원 대지 지분을 변경을 하고,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분양 승인 시에 대지 지분으로 합니다. 조합원 권리 및 의무 이행입니다.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하였을 경우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파트 동, 층, 호수 결정 또는 부담금 납부 등 조합의 모든 공지사항의 통지는 조합원이 조합에 신고한 주소로 통지를 하고, 당해 조합원이 주소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합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넣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될 텐데, 이주를 하시게 되면 해당 주소지를 조합으로 통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회의 자료라든지 중요 사항들을 고지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해당 이주를 나가신 이후에 이전 나가신 주소지를 조합으로 고지해 주셔야 해당 회의 자료라든지 해당 사항들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6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인가 내용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용 중 조합원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면적 정정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보시면 7번 이게 회배 메타제곱과 평해 환산 기준의 승수는 3.3058과 0.3025, 3.3058로 나누거나 0.3025를 곱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처분은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인가 및 변경 인가와 그 조건에 의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의 차등 적용에 대한 관련 규정 검토 과정에서 행정청에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비례율의 10% 범위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총회 및 공람 절차 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득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변경 후 동호 수첨 결과에 의해서 조합원 분양 가격을 결정하여 분양 계약을 합니다. 일반 분양분 할인 분양 등에 따른 수입의 감소 또는 사업비 절감,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비례율 변동 시 추가 부담금 및 환급금 발생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종전 관리가액의 비율, 그러니까 비례율의 변경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종교용지의 처분은 2025년 3월 정기총회에서 안건 의결안 합의 내용에 따르도록 합니다. 일단 뒷장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회의자료 첨부를 하고 동호수 배치도 쭉 있어요. 보시면 166페이지부터 저희가 각 동별, 층수별, 각 호별 보시게 되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금액대로는 일단 조합원 분양가액으로 저희가 명기를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호에 맞는 부담금,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검은색, 어두운 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회색으로 표현된 게 저희가 일반 분양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컬러를 입힌 것들은 조합원 1주택과 조합원 2주택, 임대, 보유지, 마당 있는 집 각각 저희가 색깔로 구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29일 총회 전까지 저희 공람을 마친 임면도 또한 동일합니다. 17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그리고 분담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례율을 산출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총 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조합원 해산, 청산할 때까지의 총 비용을 저희가 추산을 해서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해당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우리가 비례율을 산정한 내용이 108%가 된다는 내용이고 사업비의 세부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조사 측량비,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총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평당 공사비 720만 원을 연면적으로 합해서 나온 금액이 보시게 되면 건설 공사비만 보면 총 전체 사업비에서 2조 7천억에서 1조 4,876억 883만 7,849원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계획 기준상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 각종 공사비 그리고 지작물 이설비가 있고요. 보상비로는 저희가 국공유지 매입비 이 부분은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과 인가시에 저희가 선도사업비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고 손실보상비 같은 경우는 현금청산자 그리고 수용 재결 및 협의보상 등의 비용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주비는 주거대책비가 있고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용의 추정액이고 임시상가 등의 보상비 같은 경우도 임시상가 등의 기타 각종 보상 등의 비용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저희가 운영비, 신탁 수수료, 소송비용 쭉 저희가 이미 지출된 금액도 있고 앞으로 지출될 금액을 추산한 내용까지 다 합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세경과금, 총회 비용,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친환경 인증 비용 등 외주용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각종 부담금들이 있는데 이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 하수도 원인자, 그리고 도시가스시설 부담금과 기타 부담금 등을 추정해서 나열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 분양 경비, 상가 분양비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대한 소송비, 그리고 이주 촉진비, 기타 비용 다 각각 추정액과 저희가 소송 비용 같은 경우 확정된 금액을 총 사업비 내역에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경비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주비 금융비용,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주 나갈 때 이주 대출 받은 금융비용의 이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PF 대출을
그 허그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오게 되면 그에 발생하는 금융비용, 그리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한 중도금 금융비용과 일반 분양 대상자의 중도금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급 금융비용이 있고 예비비로 저희가 1,047억 2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미분양 대책비, 그리고 오염토 정화비, 개발부담금, 손실보상비 및 이주비 등 각종 보상비와 제세공과금, 증가 부분,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 심의 등 각종 심의 비용, 그리고 기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예비비로 잡았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 지출 금액이고, 보시면 이 지출 금액의 총액이 보시면 2조 7,102억 5,800만 8만 7,098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가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보시게 되면은 수입 부분이 약 3조 393억 3,246만 5,427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분양가액입니다. 조합원 분양, 그리고 보류지 분양, 일반 분양,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입, 분양 수입을 지금 각각 지금 명기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판매 시설에 대한 분양 수입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77페이지 상단에 있던 이주비 금융비용, 사업비 금융비용, 그리고 일반 분양금, 중도금 금융비용 등이 아래에 그 지출, 저희가 수입에 지금 그 산입이 되어 있는 게 입주 시에 정산해야 될 금액입니다. 보시면 조합원 이주비, 중도금, 금융비용이 지금 수익 금액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 금액 명시되어 있고, 청산자에게 저희가 사업 경비를 부과를 한 안건이 있었죠. 그래서 청산자에게 사업 경비를 부과하는 것 또한 조합의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정 비례율 108%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시면, 저희가 총 수입, 그러니까 분양 대상 등 토지 등의 총 평가액이 되겠죠. 총 수입으로 3조 468억 5천 323만 3,100만 원, 100원이 되겠고요. 아니지. 금액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니까 저희가 총 수입은 3조 393억 3,246만 5,427원이 되고, 거기에서 총 지출을 뺍니다. 총 지출이 보시게 되면 2조 7,102억 5,800 87,098원을 뺀 것을 종전가액인 3,046억 8,500 32만 3,310원으로 나눈 것이 비례율 약 108%가 나온 것이고, 이 조합원 여러분들 개별 그 종전평가액의 이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내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류지의 처분 방법 등은 회의 자료로 가름토록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저희가 현재의 관리처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오늘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총회에서 해당 그 관리처분 계획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총회를 마치고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계획안은 그 회의 자료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당성 검증, 그리고 그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안건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의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2차 성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오후 16시 04분 현재 전체 조합원 460명 중 서면 포함 총 441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회의 서두에 중간 투표 개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투표 개시 선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투표용지를 받으신 조합원님 지금 계시면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460분 중에요. 19분 빼고 서면이나 직접 참석하셨어요. 엄청난 참여율입니다. 아직까지 투표 진행 안 하신 조합원님 계십니까? 진행위원 기표소에 지금 사람 들어가 계신가요? 투표 진행하시나요? 안 보여. 두 분. 전체 조합원님의 96%가 참석하셨네요. 네, 지금 투표 진행하시는 분 투표 마무리되면 투표 종료 선언하고 개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료되었나요? 알겠습니다. 네, 모든 조합원님께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 종료 및 개표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시간부로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선언합니다.